이미 밖으로 지금 티는 안 났는데 콜 테스트는 통과한 것 같아요. 그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게 진짜 중요한 건 콜 테스트가 아니고 수율입니다. 왜냐면 마이크론도 콜 테스트 통과했는데 걔네들이 지금 수율을 떨어져가지고 못 넣고 있거든요. 납품을 못 하고 있어요. 콜 테스트는 통과했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확 올랐는데,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삼성한테 얼마나 수주를 줬어? 라고 했더니 정말 양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야. 삼성은 그러면 경쟁자가 SK 하이닉스인 줄 알았는데 마이크로 수준이야? 수율 떨어지는 거네? 이러면 주가가 사실 안 좋거든요. 이제 그 수율이 아직 맞춰지지 못한 것 같아요. 최근 삼성전자 주가가 오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삼성전자 주가는 뭐 제가 올해 신사상 처음 출연했을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사시라고, 아무 생각 없이 사시라고.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주가가 많이 밀렸었던 이유는 그 치킨 게임의 중간에 있었죠. 디램. 아무래도 이제 디램 시장에서 치킨 게임을 걸었습니다. 본 회사에 삼성전자의 이제 점유율이 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원래 치킨 게임이라는 게 시장 점유율 1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피를 철철철 흘리면서 네가 버티냐 내가 버티냐 보자. 그냥 결국은 1등하는 기업만 버티거든요. 그래서 치킨 게임이 끝나고 나서 디램도 반등을 하고 분위기가 좀 좋아지면서 최근에 주가로 많이 반영이 되고 있죠. 게다가 실적도 개선이 됐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SK 하이닉스랑은 좀 다르게, SK 하이닉스는 반도체만 하는 기업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합니다. 반도체도 하고 파운드리도 하고 휴대폰도 팔고 냉장고도 팔고 청소기도 팔고, 그러니까 사업의 포트폴리오, 매출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좀 넓은 회사예요. 근데 최근에는 오히려 휴대폰, 많이 오랜 기간 죽었어도 휴대폰도 갤럭시 S24에 AI를 넣으면서 판매량이 확 올라왔었죠.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전방위적으로 삼성전자의 매출을 이제 만들어가는 각 구성 항목들이 분위기가 다 괜찮아지고 있어요, 지금. 심지어 디스플레이까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전자 주가는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뭐 제가 삼성전자를 계속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이 결국 우리나라 투자할 때 MSCI 코리아 인덱스에 따라서 매수를 하는데, 외국인들은 항상 삼성전자의 비율을 거의 뭐 우리나라 전체 인덱스의 3분의 1 이상을 이제 삼성전자에 줬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들은 들어오면 삼성전자보다 매수할 거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이제 외국인 위주로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AI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엔비디아랑 지금 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죠.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지금 매출의 포트폴리오가 되게 다양한 삼성전자가 각 포트폴리오마다 매출이 살아나고 있으니까 이게 주가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2분기 실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잘 났습니다. 근데 원래 삼성전자는 이제 1분기가 원래 비수기고요. 2분기 때부터 성수기로 들어가는데 생각보다 잘 나온 것 같아요. 오히려 좀 돌아서는 속도가 좀 빠를 거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물론 잠정이긴 해서 이게 실제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이제 각 항목을 봐야 돼요. 어떤 항목이 어떻게 잘 나왔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디램 쪽도 돌아섰고, 최근에 삼성도 낸드 쪽에 이제 고객사들한테 낸드 가격을 올리겠다라는 식으로 또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가격을 올리겠다는 얘기는 똑같이 하나를 팔아도 매출이 더 올라간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2분기 실적도 이제 분위기가 좀 좋았고, 그리고 이제 낸드나 가격을 다 올린다라고 이제 했기 때문에 3분기 이후도 계속 분위기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생각보다는 2분기에 좀 빨리 좋아졌고 좀 더 많이 좋아졌다. 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HBM 엔비디아 콜 테스트는 어디까지 진행되었고 다음 달에 가능성 있다고 보시나요? 제 생각에는 이미 밖으로 지금 티는 안 났는데 콜 테스트는 통과한 것 같아요. 그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게 사람들이 이제 콜 테스트만 통과해라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건 콜 테스트가 아니고 수율입니다. 왜냐면 마이크론도 콜 테스트 통과했는데 걔네들이 지금 수율을 떨어져가지고 못 넣고 있거든요. 납품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콜 테스트는 통과했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확 올랐는데,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삼성한테 얼마나 수주를 줬어? 라고 했더니 정말 양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뭐야, 마이크론이랑 똑같아? 그럼 얘네들은, 삼성은 그러면은 경쟁자가 SK 하이닉스인 줄 알았는데 마이크로 수준이야? 그럼 수율 떨어지는 거네? 이러면 주가가 사실 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 이미 테스트는 통과를 했는데 이제 그 수율이 아직 맞춰지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겁니다. 왜냐하면 삼성은 이제 지금 이제 막 따라가고 있는, 물론 디램에 강자긴 했지만 이제 따라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율이 안 나왔다라는 생각이 좀 직감적으로 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율이 맞춰지고, 이제 수주를 뭐 거의 SK 하이닉스급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나 받아서 이제 수행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아마 발표를 할 것 같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콜 테스트 통과 여부가 아니고, 통과하고 나서 과연 엔비디아가 삼성한테 얼마나 많은 물량을 이제 수주를 했느냐, 그리고 그 수주량이 SK 하이닉스와 비교했을 때 어땠느냐,
왜냐면 비슷했다라고 하면 수요를 맞췄다는 얘기인데 많이 못했다라고 하면 이제 이게 좀 애매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콜 테스트 통과는 뭐 조만간 이제 사실 당장 발표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조금 뭔가 내부적인 그런 이제 수요율 같은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해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관련해서 주목해서 봐야 하는 이슈들이 있을까요? 되게 상황이 되게 재밌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세대의 HBM3E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이제 막 뭐 어른들 보면 밑에 뭐 깔고 이제 올릴 때 밑에 다이 가져가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이제 다이라는 게 있습니다. 밑에 베이직 되는 다이가 있고 그 위에 HBM을 쌓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GPU를 두거든요. 그러니까 GPU를 두고 다이를 놔두고 그 위에다가 이제 HBM을 쫙 위로 쌓는 방식인데 이거는 지금까지 HBM3E까지 요게 요 방식이에요. 그래서 HBM 따로 만들고 GPU를 뭐 여기서 가져와가지고 같이 딱 붙여보면 끝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당연히 이렇게 요거만 만들면 되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내부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HBM3E까지는. 근데 문제는 HBM4 같은 경우는 GPU를 그냥 가져와요. 게다가 GPU 위에 다이 올리고 그 위에다가 HBM을 쌓거든요. 이게 완전 새로운 제품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밑에 까는 이 다이 자체에 대해서 되게 미세 공정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SK하이닉스는 그 미세 공정은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SK하이닉스가 저 옆에 있는 TSMC한테 도와줘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HBM4부터는 싸움이 어떻게 돌아가냐? 삼성전자 대 SK하이닉스와 TSMC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삼성전자가 또 대단한 게 삼성전자는 사실 이 밑에 다이를 미세 공정으로 만들 수 있는 파운드리가 되는 기업이잖아요. 파운드리 물론 이제 시장 점유율 차이는 TSMC가 굉장히 벌어져 있긴 하지만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삼성은 오히려 이렇게 파운드리도 되고 그리고 위에 HBM까지 다 돼버리기 때문에 HBM4를 한 번에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SK하이닉스는 다이부터 일단 TSMC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TSMC에서 그렇게 만들어서 보내주면은 자기들이 그 위에 이제 쌓아야 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제 뭘 장사를 하다 보면은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다 하는 게 낫지. 그죠? 내가 공장 가가지고 이제 옷을 만들어도 내가 공장 가가지고 이제 이거 만들어주세요 해서 직접 따오는 게 낫지. 누군가가 공장에서 만들어준 제품을 내가 가서 그걸 가져온다라고 하면은 피를 더 줘야 되거든요. 내가 가서 직접 하는 것보다 얘를 통해서 가져오는 게 돈이 더 들어요. 근데 SK하이닉스는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과연 SK하이닉스가 TSMC와의 가격을 어떻게 협상하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삼성은 그냥 다이렉트로 자기가 다 할 수 있고 SK하이닉스는 한번 거쳐야 된다. 이런 좀 불리한 점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미세공정으로 하면 TSMC의 기술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 기술력 가지고 이제 삼성이랑 붙어야죠. 근데 삼성도 거의 그 미세공정에 지금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싸움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삼성이 수요율만 좀 받쳐주게 되면은 HBM4부터는 지금 삼성이 얘기하는 대로 판도를 한번 확 바꿔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아마 재밌는 싸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이제 얼른 삼성이 빨리 수요를 좀 맞춰줬으면 하는 거죠. 왜냐면은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는 HBM이 필요해. 근데 지금 HBM 우리 수준에 맞출 수 있는 게 SK하이닉스밖에 없어. 그럼 걔랑만 가격 협상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정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한 10군데 되면 와, 10군데 우리 이거 한 1,000만 개 필요해. 니들 얼마 해줄래? 얼마 이게 되거든요. 그럼 자기들끼리 막 싸워요. A사가 예를 들어서 한 개 100원에 줄게 그래가지고 100원 싸네? 그러니까 얘를 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저기 있네 와가지고 야 걔들 니들한테 100원에 준다며 우린 80원에 줄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가격 협상을 해가지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더 싸게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지금 삼성을 응원할 수밖에 없어요. 제발 수요 좀 맞춰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저는 이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수요를 맞추고 그때부터 이제 얼마나 생산 캐파를 늘려가지고 가격 경쟁을 하고 생산 경쟁을 할 수 있느냐. 결국 비용 싸움인데 본딩 다이를 TSMC로부터 한번 돌려서 오니까 과연 이 비용 측면에서 이걸 어떻게 삼성전자랑 경쟁을 할까, 가격 경쟁을 할까 그거에 따라 가지고 좀 판도는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근데 삼성은 이 기회 놓치지 않겠죠.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결 구도에서 삼성전자 가능성을 더 높게 보시나요? 왜냐면 다 할 줄 아니까. 다 할 줄 아니까. 얘들은 파운드리부터 다이 만들고 HBM 싸는 것까지 다 되니까. 근데 뭐 SK하이닉스는 일단 TSMC가 그걸 만들어줘야 이제 우리가 걔네들을 올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지금. SK하이닉스 주가 상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하이닉스요? 하이닉스는 여전히 상황은 좋아요. 저는 오히려 지금 반도체주 뭐 삼성전자 살까요? 하이닉스 살까요? 라고 물어보면 전 두 개 다 사요 그래요.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옛날부터 이 문제를 생각하는데 꼭 둘 중에 하나 꼭 1등 첫 번째 대장주 이걸 사고 싶어요. 둘 중에 헷갈리잖아요. 저는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SK하이닉스의 매력도 그리고 삼성전자의 매력도는 이 둘이 매력에 대한 카테고리가 달라요. 왜냐하면 SK하이닉스는 반도체만 HBM만 해서 뜬 기업이고 삼성전자는 반도체도 하고 파운드리도 하고 휴대폰도 팔고
뭐 청소기도 팔고 뭐 다 팔잖아요. 냉장고도 팔고 이런 기업이고 매출 구조가 되게 다변화된 기업이고 그래서 두 개가 너무도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이걸 갖다 비교해서 얘가나니 제가나니 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둘 다 얻으면 되죠. 그래서 전 둘 다 매수하시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근데 SK하이닉스도 지금은 오히려 HBM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이 AI라는 테마 이 업종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HBM은 계속 필요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삼성이 SK하이닉스를 따라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HBM4 이후로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내년 내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모르겠지만 HBM3 이까지 내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SK하이닉스가 우세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삼성이 수율을 아직까지는 따라가지 못했다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지금은 여전히 SK하이닉스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반도체가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SK하이닉스가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 너무 헷갈리신다, 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헷갈려하지 마시고요. 그냥 둘 다 사요. 전 그게 답이라고 봅니다. 왜 고민해요? SK하이닉스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지금 사도 될까요? 오히려 저는 누를 때 SK하이닉스 최근에 조금 주가 눌러주는 상황이 있었는데 눌러줄 때마다 조금씩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추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한 번에 확 다 사는 것보다는 지금 이럴 때 좀 애매할 때는 분할로 접근. 내가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다 1,000만 원치 사지 마시고 250만 원치씩 뭐 4번 사시는가 200만 원치씩 5번 사시는가 이렇게 좀 분할로 접근하시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지금. HBM 제외하고 반도체에서 주목해야 할 섹터는 무엇인가요? 요즘에는 말이 좀 사라졌는데 파운드리 쪽이 얘기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뭐 작년까지만 해도 삼성이 파운드리 뭐 수율이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거의 삼성을 거의 뭐 완전 정말 완전 이제 뭐 저쪽 뒤에 놔두는 취급을 했는데 파운드리 관련 기업들은 뭐 어쨌든 삼성이 계속 잘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 그대로 좋다 보고 있고 반도체 지금 소부장 쪽은 사실 어려워요. 지금 중소형주들이 우리나라가 아직은 뭔가 수급이 딱 정해져 있고 이제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는 어떤 업종이든지 간에 이제 중소형주 투자는 조금 조심해야 하시라는 말씀드립니다. 너무 변동성이 커요. 지금은 오히려 저는 대형주 쪽으로 매수하시는 게 일단 지금은 낫다라고 보고 있고 뭐 좀 약속의 신장을 가지셨거나 아니면은 좀 난 장기적으로 투자해볼래 하시는 분들은 중소형주를 조금씩 모아가시는 것도 괜찮은데 저는 아직까지는 좀 금리 인하기 좀 들어가고 조금 더 안정을 찾고 나서 이제 중소형주 들어가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되면 해외 반도체 기업 보조금 이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죠. 이게 사실은 반도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미국에서 처음 이제 만든 게 맞죠. 이제 역사로 가면 저기 옛날에 이제 전화를 개발한 벨까지 가는데 저 밑에까지 내려가는데 반도체를 처음에 미국에서 만든 거 맞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거에 대한 거를 일본이 잘해가지고 일본이 가져갔다가 미국이 그 꼴을 못 봐가지고 일본을 날려버리고 다시 가져와서 지금 이제 막 하고 있다가 그 사이에 또 우리나라가 치고 들어갔죠. 일본이 망가지는 사이에 반사이익을 우리나라가 얻으면서 우리나라가 확 큰 건 맞긴 맞는데 바이든이 항상 주장하는 거 있잖아요. 반도체는 우리 거다. 근데 우리 뺏겼다 그러는데 뺏긴 건 아니고 자기들이 잘못한 거죠. 대응을. 근데 어쨌든 저는 트럼프라는 사람을 이제 사업가적인 측면을 봤을 때 그러니까 가격 협상적인 부분만 잘 된다 하면은 지금 보면 오히려 미국에 있는 기업들 라인업을 한번 보자고요. 엔비디아나 퀄컴이나 이런 기업들은 다 팹리스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설계는 하는데 설계도는 너무 잘 만드는데 그거를 찍어줄 기업이 없거든요. 실제로 그걸 만들어줘야 되는 공장 역할하는 기업이 없어요. 공장 역할하는 기업이 보통 파운드리 기업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미국의 AMD, 퀄컴,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설계도를 그대로 이제 찍어주는 게 TSMC입니다. TSMC가 사실상 지금 엔비디아의 공장 역할을 하고 있고 많은 이제 미국의 팹리스 기업들의 공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의 최근에 바이든이 인텔을 좀 밀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IDM이라고 하는데 종합반도체 기업. 그러니까 거기는 설계부터 생산까지 다 할 수 있는 기업. 그러니까 인텔이 옛날부터 좀 정신 차리고 계속 사업을 참 잘해왔으면 괜찮겠지만 뒤늦게서야 이제 와가지고 파운드리 하겠다라고 나서고 있고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돈을 사실 많이 붓는다고 금방 이 시장 점유율을 따라올 수 있었으면은 TSMC나 삼성전자는 가만히 있지 않죠. 그러니까 파운드리 1, 2위 하는 그런 기업들도 인텔이 투자한 것만큼 투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텔이 이 수율을 빠르게 따라오는 건 사실 저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실 어떻게 트럼프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거죠. 우리나라에 이 설계 기업들이 많은데 이걸 찍어줄 기업은 없고 찍어줄 기업이 저기 TSMC랑 삼성인데 둘 다 수율이 비슷하다라고 봤을 때 대만은 딱 보니까 위치가 마음에 안 들어. 중국이 맨날 대만 친구한데 이런 상황이야. 근데 트럼프도 아는 거죠. TSMC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대만 니들 침공을 원하고 우리가 니들을 막아주기 원하면은 돈을 더 내놔. 방위비를 더 줘.
그리고 니들이 우리한테 방위비를 더 주면 우리가 이제 그 TSMC 쪽에 더 사업을 몰아줄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을 아마 머리로는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삼성도 이제 있으니까 좀 생각할 수 있는 이제 범위가 좀 넓어지긴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저는 오히려 좀 결론 지어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 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제 또 하나의 정치적인 쇼라고 봐요. 트럼프가. 그래서 대만의 TSMC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게 이제 트럼프일 거기 때문에 만약 미국에서 그만큼의 이제 파운드리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액션은 취하지 않죠. 근데 어쨌든 파운드리는 지금 1, 2위가 TSMC와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그들과 이제 뭔가 협상적인 측면에서 좀 세게 나갈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TSMC의 주가가 밀렸는데 다시 올라왔죠. 실적 잘 나왔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TSMC는 지금 정말 많은 기업들이 TSMC의 제품을 맡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은 당분간 좋을 거예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워낙 또 잘하는 기업이고 또 오래 했잖아요, 파운드리. 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저 따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따라가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업력 차이가 이미 2배가 넘게 나기 때문에 그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난 30년 했고 쟤는 10몇 년 했는데 쟤가 나 금방 따라오면 내가 뭐가 돼요. 그러니까 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 삼성 따라하고 있는 상황이고 TSMC는 뭐 앞에서 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두 개의 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트럼프도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정치적인 어떤 멘트를 던지는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방위비, 방위비를 좀 더 주면 이제 보호해주겠다 그거죠. 근데 대만 입장에서도 이제 어쨌든 이제 대만도 하나의 나라라는 이제 표현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대만 전체 시가총액의 딱 절반이 TSMC예요. 2위가 이제 팍스콘인데 팍스콘보다 10배 크거든요. 그러니까 TSMC를 보호할 수밖에 없는 TSMC가 휘청거리면 대만 가권 지수가 휘청거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지켜야 되라고 하면은 또 이제 미국이랑 만나가지고 방위비 얘기하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겠죠. 방위비 좀 올려주면은 뭐 TSMC 쪽에다가 좀 사업하기 좀 편하게 만들어주거나 이런 게 있겠죠. 그 사이에 삼성전자가 잘해야 되는데. 네, 그런 생각입니다.